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세크라멘토 킹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다양한 팀을 다루는 네. 세크라멘토 킹스 뭐 대부분은 부정적인 이슈밖에 없는데 맞아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세크라멘토의 현재 상황과 함께 트레이드 루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즌 현재 뭐 12승 37패 패수가 승수보다 거의 뭐 3배 이상 많은 상황이고요. 네. 서부 컨퍼런스 14위, 15위가 뉴올리언스고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 아주 공평하게 28위. 진짜 뭐 공수 균형이 보잘것없습니다. 야, 진짜 최악이다. 지난 시즌 40승 42패 뭐 아주 나쁘지 않았는데 공격에서의 퀄리티가 좋았던 이 팀이 거의 주축 선수들이 비슷한 상황 속에 네. 완전 최악으로 가라앉았고요. 이번 시즌을 앞두고 러셀 웨스트브룩, 데니스 슈러더 등을 데려오긴 했지만 결국 뭐 웨스트브룩은 잘하고 있지만 이 선수가 승리를 안겨다 주기에는 영향력도 좀 부족할 것이고 네. 그리고 이 선수 혼자서 승리를 안겨주기에는 로스터 구성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렇습니다. 뭐 들어온 선수, 나간 선수 뭐 제법 됩니다만 뭐 크게 파장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이동은 사실 없었다고 봐야 하고 특히나 웨스트브룩과 슈로더가 세 번째로 만나게 됐는데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슈로더가 주장 웨스트브룩을 백업으로 쓰는 그림이었는데 뭐 어느덧 신세가 바뀌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왜 세크라멘토가 부진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주축 선수들이 이번 시즌 부진하고 있습니다. 네. 잭 라빈, 더마드로잔, 도만타스 사보니스, 말링 몽크까지 득점이 줄어든 상황이고 키건 머레이만 아주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키건 머레이도 이번 시즌 거의 나오질 못했기 때문에 20경기도 못 나왔어요. 맞아요. 평균 득점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또 그 오른 득점마저 15점이 넘지 못하고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잭 라빈, 더마드로잔, 사보니스 서로 굉장히 뭐 균등한 활약을 펼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전년 대비 다 떨어졌고 제일 중요한 건 시너지 효과나 파생 효과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오펜시브 레이팅이 지난 시즌은 7위였는데 이번 시즌 28위. 너무 좋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지휘봉을 잡았던 더 크리스티 감독이 시즌 전부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수비에서의 압박 강도를 늘릴 것이다. 우리 강하게 압박하고 상대를 몰아붙이면서 빠른 템포의 공격과 스페이싱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 시즌 디펜시브 레이팅이 22위였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28위로 더 나빠졌어요. 무슨 농구를 하자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공격과 수비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 속에 팀 전체적인 경기력이 떨어지다 보니 주축 선수들의 볼륨까지도 많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트레이드 루머가 계속 나왔었어요. 맞아요. 네. 뭐 특히 여름부터 뭐 쿠민가를 데려갈 것이다. 뭐 이런저런 루머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세크라멘토가 이 정도 성적이면은 트레이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키온 앨리스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훅스 하이베에 따르면은 리그 절반가량의 팀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고 세크라멘토는 앨리스 대가로 1라운드 지명권을 원한다. 근데 리그 내 경영진들은 앨리스 대가로 복수의 2라운드 지명권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훅스 하이베에 따르면은 14팀이 앨리스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고는 해요. 그만큼 앨리스의 가치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뭐 자유계약 신분을 얻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나이가 어리고 또 수비를 잘하는 선수고 슈팅도 괜찮은 선수긴 합니다만 이게 세크라멘토가 이 선수를 대가로 키온 앨리스를 대가로 1라운드 지명권을 원한다는 거는 약간 골든스테이트가 쿠민가를 매물로 비싼 걸 받아오겠다는 심보가 비슷하지 않나. 맞아요. 네, 본인들이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려 놨잖아요. 그러니까요. 앨리스 거의 뭐 쓰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배짱으로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래도 앨리스에 그만큼 많은 관심이 이어지다 보니까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팀들의 생각에는 앨리스가 이번 시즌 이후에 FA가 되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팀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수에게 1라운드 지명권을 쓰면서까지 앨리스를 데려온다.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1라운드 지명권은 거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보호조건 덕지덕지 붙어도 1라운드 지명권 쓰는 팀은 호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키온 앨리스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FA로 풀려서 반년 렌탈이 될 수도 있고 그동안 그만큼 보여준 게 많지 않은 선수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라 픽딱이지 않나.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앨리스가 뭐 수비 괜찮은데 공격에서는 아직 의문부호가 붙고 그리고 사이즈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맞아요. 윙은 아니죠. 예, 그렇다면은 거의 뭐 포인트 가드, 슈팅 가드 정도의 수비만 맡겨야 되는 선수인 건데 뭔가 좀 애매합니다. 많이 맞아요. 뛰어봤자 뭐 25분 정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선수에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매겨서까지 트레이드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크라멘토 특성 아시잖아요. 네. 인치를 못하는 거. 네. 2라운드 픽을 준다고 했을 때 저는 키어 앨리스는 안 팔고 그냥 킵하다가 FA로 놓치는 그림이 조심스럽게 그려집니다. 그것도 굉장히 세카라멘토스럽다라고 물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유능한 단장을 데려오긴 했습니다만 오너 리스크가 있는 구단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오너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네. 따라야죠, 뭐. 아, 그렇죠. 네. 자, 그리고 키온 앨리스와 함께 트레이드 루머에 이름을 올린 선수 바로 도만타스 사보니스인데요. 야. 사보니스를 대가로 세카라멘토는 1라운드 픽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네, 뉴욕타임스는 사보니스 영입에 워싱턴, 피닉스, 시카고, 토론토가 유력 행선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ESPN에서는 토론토가 현재까지 사보니스 영입 의사를 가장 잘 보인 팀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래가 성사되려면은 RJ 베럿이나 이메뉴엘 퀴클리 중 한 명을 떠나보내야 한다. 그렇죠. 샐러리 매칭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둘 다 또 고액 연봉자잖아요. 근데 세크라멘토는 자녀 계약이 더 적게 남은 베럿을 더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지금 세크라멘토의 단장이 그 RJ 베럿과 뉴욕 시절 때 한솥밥 먹었던 인물이죠. 스카페리. 네, 스카페리가. 그래서 지금 뭐 베럿에 대한 당연히 뭐 선호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자녀 계약 퀴클리는 사실 진짜 돈폭 좋은 선수예요. 아, 그러니까요. 와, 저 선수 30mm 넘게 받았잖아요. 18mm 딱이야. 근데 진짜 이게 돈복이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맞아요. 뭐 드마커스 커즌스나 라존 론도처럼 돈복 진짜 더럽게 없는 선수도 있고 퀴클리처럼 돈복이 넘치는 선수도 있는데 당연히 퀴클리의 금액은 너무너무 악성이기 때문에 베럿을 데려오는 게 당연하기도 하고 현실적이기도 하고 스카페리와 인연도 있다. 맞아요. 이렇게 볼 수 있죠. 흡수와입은 사보니스 대가로 세크라멘토는 1라운드 지명권을 원한다. 토론토가 관심을 보였고 ESPN과 마찬가지로 RJ 베럿과 오차이 아바지가 포함이 될 것 같다. 근데 워싱턴은 이제 사보니스에 대한 관심이 좀 줄었다고 해요. 왜냐면은 알렉스 사르를 미래의 주전 센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보니스 영입에 크게 관심이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종합해 본다면은 사보니스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는 없다. 맞아요. 골든스테이트도 한 달 전이었나요? 사보니스 영입에는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보니스급의 선수가 나오면 리바운드 왕에다가 맞아요. 올 NBA 팀에다가 올스타 출신인데 컨트롤 타워까지 잘할 수 맞아요. 있고. 생각보다 시장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네. 저는 제가 만든 컨텐츠도 말씀드렸지만 사보니스가 저는 은근히 써먹기 까다로운 선수라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데 3점이 폭발적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느 정도 공도 쥐고 있어야 되고 맞아. 예, 네. 덩커 스팟에 넣기도 애매하고 덩커 스팟에서 빼기도 애매하고 저는 좋은 선수이긴 하나 쓰임새는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보니스가 딱 잘 쓰이려면은 외곽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 뭐 핸드오프라든지 플레이 메이킹에 좀 관여를 시키도록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 볼핸들러가 강점인 팀들이 사보니스와 페어링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보니스가 만약에 간다면은 좀 공격의 체계가 잡히지 않은 약팀으로 가면 좋을 텐데 근데 그러한 약팀들이 사보니스에게 거액을 주면서까지 굳이 데려올 이유는 또 없으니까요. 그렇죠. 타임라인 너무 안 맞죠. 예, 그리고 또 골든스테이트 같은 팀들이 데려오면은 좋기는 하겠지만 또 골든스테이트가 가진 에셋 자체가 또 많지 않아서 세크라멘토가 또 원하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모로 사보니스의 입지가 굉장히 좀 불안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보니스의 계약은 앞으로 또 2년이 더 남아 있어서 이것도 또 이 제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 시즌 42.3mm고 다음 시즌 45.4mm, 다다음 시즌 48.6mm인데 그러니까 윈나우 팀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계약 기간이 어쩔 때는 장애물이 되지만 또 어쩔 때는 또 사실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게 잔여 기간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길게 쓸 수는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더욱 리빌딩 팀이나 연건 팀에게는 맞질 않고 당장 우승을 노리는데 사보니스의 그 스팟이 필요한 팀들에게는 또 이렇게 계약 기간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유리하게 작용도 할 수 있지 않나.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보니스의 트레이드 루머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고 그나마 토론토와 가장 가깝게 연결은 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잭라빈. 시즌 내내 잭라빈의 트레이드 루머가 많았지만 네. 결국 현재까지 흘러가는 흐름을 본다면은 라빈은 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남고 싶어서 남는 게 아니라 못 팔아서. 못 팔아서 어쩔 수 없이 남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잭라빈은 참 안타까운 게 지금 NBA 10년 넘게 뛰었잖아요. 네. 플레이오프 출전 경기가 4경기야. 그러니까 루징 플레이어라는 그 꼬리표가 너무 붙었어요. 사실 잭라빈이 수비도 안 하죠. 몸값 비싸죠. 그다음에 뭐 팀을 승리로 이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이나 볼륨 자체는 대단히 훌륭하거든요. 그렇죠. 맘만 먹으면 20득점 뚝딱 하는 선수니까. 네. 그래서 참 어쩔 때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본인이 뭐 속한 팀마다 다 졌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에반 시더리 기자는 잭라빈을 원하는 팀은 현재 없다. 트레이드 마감 기한이 지나더라도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 세크라멘토는 라빈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트레이드를 추진했는데 미러키를 제외하고 어떠한 팀도 영입 적합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라빈 영입하고 싶은데 어때?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간본 팀도 없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미러키가 그나마 간을 봤는데 야니스와 헤어질 건 자명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미러키가 영입 전선에서 발을 뺐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미러키가 라빈을 데려오고 싶었던 것은 야니스 옆에 그렇죠. 페어링 그 조각으로 봤던 건데 너무 이제, 좋긴 하지. 이제 야니스가 떠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러키도 관심을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 답장 안 한 거지. 그러니까요. 야, 이런 상황에서 또 ESPN은 라빈은 세크라멘토를 떠나고 싶어한다. 아주 명확하다. 하지만 이적은 정말 어려워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민재 위원과 이걸 찍고 있는 오늘 날짜가 1월 30일 금요일인데 물론 말릭 몽크와 러셀 웨스트브룩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오늘 데니스 슈로더와 드로잔이 주전으로 나왔고 잭라빈이 식스맨으로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사실 그 로테이션 변화가 야. 저는 징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4,800만 달러 가량을 좀 받고 있고 다음 시즌은 플레이어 옵션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 본다면은 플레이어 옵션을 또 쓰지 않을까? 실행할 가능성이 없죠. 네, 팀에 남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세크라멘토 미치는 거지. 세크라멘토도 미치고 트레이드 하고 싶어도 이 선수를 받아갈 팀이 또 없으니까 와 진짜 라빈과 세크라멘토의 불편한 동행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49mm니까 2627 시즌의 연봉이 트레이드를 하기도 쉽지 않은 만기 계약자가 되는 거죠. 다음 네, 시즌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잭라빈이 시카고 불 시절에도 사실 빌리 도너반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홍보팀 그 여자 직원 막 뿌리치면서 본인이 나중에 사과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왜 시카고에 나왔냐? 결국 시카고가 저런 돈을 줬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잭라빈은 돈을 택한 거야. 패트릭 윌리엄스. 그러니까 시카고 불스도 진짜 앵간히 정말 바보 등신 같은 팀인데 결국 세크라멘토가 잭라빈을 물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더 바보 아니에요? 그렇죠. 디에런 팍스를 내보내고 잭라빈을 데려오면서 물론 뭐 1라운드 픽을 또 받기도 했지만 그것도 픽 상태가 다 상한 픽들이야. 그리고 드로잔과 잭라빈 무조건 실패한 조합을 왜 다시 붙이냐고. 세크라멘토 불스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잭라빈의 커리어도 참 잘 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그냥 지팔직권이다. 맞아요. 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잭라빈이 트레이드 되지 못하고 팀에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카고 불스에서 한솥밥을 먹었고 지금도 같이 뛰고 있는 더마 드로잔은 과연 어떨 것인가? 현지 소식들을 찾아보면은 드로잔에 대한 소식도 많지 않아요. 관심이 생각보다 더 많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은 골든스테이트는 드로잔에게 관심이 없다고 했고 드로잔도 골든스테이트 행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드로잔이 최근 트레이드 루머에 대해서도 인터뷰로 밝히긴 했는데 앞으로 뭐 내가 뭐 10년을 더 뛰겠느냐 뭐 그렇지도 않고 근데 원하는 거는 앞으로 승리를 위해서 좀 뛰고 싶다. 세상사가 다 그런 법이고 리그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온갖 소리를 듣고 있는데 뭐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농구, 내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 일어나든지 그거에 집중하겠다 라면서 어느 정도 트레이드에 열려있는 듯한 인터뷰를 밝히긴 했지만 현재로선 라빈과 함께 드로잔도 크게 관심을 못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평균 50mm인데 그나마 드로잔의 계약은
떨구기 쉽긴 해요. 네. 25mm니까. 이 정도면 진짜 해자죠. 사실은 가성비는 좋죠. 가성비는 좋은데 그러니까 드로잔도 저는 사보니스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네네. 써먹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렇게 세크라멘토는 써먹기가 어려운 두 명과 진짜 오버페이를 데리고 왔으니 팀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진짜. 그래서 저는 드로잔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3레벨 스코어처럼 3점 라인 바깥, 그다음 뭐 미드레인지, 페인트션 통해서 3점, 2점, 1점 농구가 되는 선수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효율이나 볼륨에 비해서 몸값이 싸지만 인기가 없는 이유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또 시대를 잘못 태어난 거지. 1990년대였으면은 굉장히 좋았을 선수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이 선수가 사이즈도 크지도 않고 수비도 애매하고 약점도 분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새가슴이고. 맞아요. 네. 그런 거 본다면은 진짜 드로잔의 커리어 말년이 좀 좋지 않은 것 같고 그 토론토 랩터스의 레전드였던 드로잔과 라우리는 그래도 우승 이후에 나름대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그렇죠. 쭉 이어가다가 이제 마무리를 또 토론토에서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드로잔은 이에 반해서 무언가 좀 초라한 듯한 이 말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네.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세크라멘토 참 뭐 저는 NBA의 롯데 자이언츠다. 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참 운영도 못하고 농구도 못하는 팀이긴 해요. 그래서 세크라멘토가 변화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필요하죠. 네. 갈아엎어야죠. 지난 19년 동안 플레이오프 진출이 딱 한 번이었습니다. 2023년 네, 서부 3위 했을 때. 맞습니다. 네. 마이크 브라운 감독과 함께 세크라멘토가 아주 기분 좋게 우리가 서부 3위를 했네? 브라운 감독은 올해의 감독상 받고. 맞아요. 이제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겠네? 진짜. 와. 라고 했는데 갑자기 수직 하락하고 있죠. 네. 최근에 승률 그때 당시 그 플레이오프에 나갔을 때가 58.5%였는데 56%, 48%, 이번 시즌 24%로 다음 시즌은 그럼 12%야? 와 완전히 추락하면서 이제 세크라멘토가 리셋 버튼을 누를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는데 상당히 좀 이상한 모양의 과일이 돼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이번 시즌 셀러리 캡 소진도 15위 많은 편이고요. 유망주를 누구 키운 선수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고 맡길 만한 선수가 없어요. 뭐 네. 키건 머레이를 연장 계약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프랜차이즈를 바꿀 만한 선수는 아니고 그렇죠. 뭐 니크 클리포드라든지 막심 레이너도 뭐 그러니까 좋은 조각이 될 수 있는 자원이지 NFS까지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꼬라박는데도 팀의 미래로 삼을 만한 구심점이 현재까지는 없어요. 최근에 뭐 다른 팀들 보면은 성적이 나지 않는 팀들도 은근히 미래를 맡길 만한 유망주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 형이 오기 전에 뭐 비랄 쿨리발리도 있었고 알렉스 사로도 나름 잠재력을 보여줬었고 네, 올 시즌에 뭐 키션 조지도 괜찮고 그렇죠. 트레이 존슨도 루키인데 꽤나 괜찮아요. 꽤나 괜찮고 근데 세크라멘토는 키건 머레이 뭐 나쁘지는 않지만 이제 팀의 뭐 프랜차이즈 스타급은 또 아니고 맞아요. 이번 시즌 부상도 정말 많고 다른 선수도 애매하기 때문에 세크라멘토도 리셋 버튼을 눌러야 되긴 합니다. 네. 아예 그냥 뭐 다 비우고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세크라멘토는 계속 어중간한 베테랑들을 샐러리 캡 소진하기 위해서 그냥 잠깐 메웠다 가는 그런 창구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크라멘토는 큰 변화의 폭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큰 변화를 가져가기에는 갖고 있는 그 선수들의 매력이 너무나 떨어지죠. 떨어진다. 네. 야, 그래서 더더욱 세크라멘토는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자, 뭐 세크라멘토는 저희가 참 이번 시즌에 많이 다루긴 했는데 아무라다 아무라. 네, 이번 트레이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트레이드를 통해서 베테랑들 내보내고 픽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뭐 대성공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은 더 암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 명 정도라도 제발 정리합시다. 맞아요. 네. 자, 세크라멘토가 어떤 변화를 겪을지 또 함께 지켜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